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날에 사실 미 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도 오전에 시작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나름 그래도 만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분위기가 안 좋았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린 종목의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고 계좌가 점점 잠식 상태로 가까워진다던가 아니면 손절을 너무 반복하게 되어서 지금 막 계좌가 사르르 녹아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포인트를 하나 짚어서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좌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똑같은 폭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마이너스 5%, 어떤 거는 마이너스 10%, 어떤 거는 마이너스 2%, 어떤 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눈에 막 거슬리는 거라던가 실제로 계좌를 막 갉아먹고 있는 주범은 마이너스가 가장 큰 거겠죠, 거기서. 게다가 거기에 물타기까지 막 하셨으면은 마이너스 폭도 제일 크고 비중도 제일 큰 막 그런 암적인 그런 종목이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당장 손절을 하든 아니면 여기다 물을 타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든 제일 큰 마이너스 종목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팁을 드리고 이 계좌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여기 네모는 내 계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계좌 안에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냥 6개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상황이 고만고만하다라고 하고 오늘은 이 5번 종목이 한 마이너스 50% 반토막이죠.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채널에서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에도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50%? 조금은 물음표는 들어요. 지금 마이너스 50%라는 거는 좀 빠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50%는 뭔가 좀 빠르다는 것이고, 너무 빠르게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는 얘기죠. 네, 마이너스 50%까지 맞을 만한 상황은 아닌데 마이너스 50%를 맞은 거죠. 여기도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50%는 괜찮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든 마이너스 50%가 괜찮다라고 분명히 오해의 빌미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50% 괜찮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0%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나오기에는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50%까지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종목이 이제 예시로 저희가 띄워놓은 게 있는데 대략 여기서만 샀어도 마이너스 50%거든요. 이런 상황은 그냥 몇 개월 만에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여기서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서 샀을 수 있는데 결국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종목 잘못 골라서 그런 건데 이게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조금, 맞는 말인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생각을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50%지.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밑에서 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섞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평단가가 3만원이라서 15,000원이 돼서 마이너스 50%일까? 아니죠. 매수를 한 번 한 것과 세 번 한 거는 평균 단가가 세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어때요? 평균 단가가 떨어질 거예요. 22,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22,000원 평단에 15,000원이면은 더 이상 마이너스 5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매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율 자체는 변화하는 숫자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50%일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 단순히 숫자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했냐 한 번에 샀냐 이런 것들이 모두 비중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0%인데 비중도 높다 이럴 거예요. 비중이 정말 낮은데 마이너스 50%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하락할 때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락기에 매수를 여기서 섞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0%는 바로 벗어납니다. 그냥 마이너스 20%대로 금방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필요한 거는 매수만 조금 섞어주면 된다 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물타기만 해도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용어를 물타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듣는 분들은 속으로 물타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얼마 안 사놓은 상태니까 물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 거다 이 얘기고. 근데 실제로는 더 고통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비중이 이미 높아버린 분들, 높아져 있는 분들. 여기에서도 상황은 좀 유추가 되는 게 이런 데서도 눌림목이라 그래서 사기 시작하고 뭐 여기서 또 물타고 하다 보면은 뭐 거의 4만 원대쯤에 들어갔으니까 현재쯤에 막 열심히 물타가지고 비중 꽉 찼는데 마이너스 50% 이상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기서부터 사고 여기 물타서 이미 내가 만든 평단 자체가 3만 원인 상황. 지금 현재가가 12,800원이기 때문에 3만 원 안 돼도 마이너스 50%인 거죠. 사실. 아 그러네요. 25,000원만 돼도. 그러니까 충분히 마이너스 50% 물타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의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비중도 꽉 찼다. 이게 이런 분들인데 여기서 그냥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제가 매수 그냥 단순히 비중이 적으면은 물만 타도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 솔루션 같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결국에 실력은 어떻게 판가름 되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비중 물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절하느냐 그 조절 능력이 컨트롤 능력이라고 하죠. 그게 결국에는 실력하고 연관되고요. 그 부분을 저는 솔직히 되게 자신 있게 잘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을 노크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진짜로 알아두면은 두고두고 무기가 됩니다. 왜냐? 당장 생각만 해도 나는 지금 비중 꽉 차서 마이너스 50%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은 나도 그거를 좀 배워보거나 내 무기로 만들고 싶은데 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무기는 장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중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마이너스 50%인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유 불문하고 앞에서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좀 초보적으로 매매를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드리면 이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이나 제가 상담을 해주고 코칭을 하면서 교정을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물타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의견인 것 같고 이 차이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돈 넣고 물타서 평단 내리고 이 부분하고 제가 말하는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매수를 잘 섞어주고 매수를 해야 될 때 매수를 해주고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과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오해가 많거든요. 단순히 물타기 하라는 거 아니야랑은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얘기는 오해가 없도록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물타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자신은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은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다 썼습니다. 근데 또 사고 싶어. 그래? 일단 카드 긁어. 카드 다 긁었어요. 한도까지 다 썼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엄마한테 돈 좀 빌릴까? 친구한테 돈 좀 빌릴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 행위가 좋은 건가라고 하게 되면 제 기준에선 제가 꼰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동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설령 이 종목이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좋아지기 어렵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좋든 싫든 이렇게 크게 물리고 비중이 커진 종목은 비중을 줄여줘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비중을 줄임에 있어서 누군가는 한 번에 손절을 하려고도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속도, 완급 조절, 템포 그리고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가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경험과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종목마다도 다를 것이고 내 상황과 환경, 시장, 계좌 등등에 따라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비중만큼 이거 한번 손절할 때 10% 비중만큼 계속 손절하세요. 이렇게 절대 정리가 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하라고 하더라도 부담되지 않나요? 힘들잖아요. 당장 마이너스 50%의 비중이 꽉 차 있는데 이거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라고 나더러 손해보고 팔라는 얘기 아니야? 로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짜증나고 나도 이걸 보고 있을 때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기다리면 이거 본전까지 갈 수도 있잖아. 괜히 지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되게 교차되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하기는 싫고 이런 상황인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왜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지 좀 정확하게 납득이 되면은 또 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얘가 모든 거를 잠식시킬 거예요. 마치 암세포 같이 이 계좌를 지금은 5번 종목 하나이지만 얘가 점점 이 범위를 넓혀가서 이 잠식시켜 버리는 곳을 넓혀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는 안 될 수 있잖아요. 난 이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본전 올 때까지. 보통은 그러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뜻 또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5번 종목이 이렇게 번지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5번 종목이 이만큼 계좌에서는 없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 5번 종목 없는 종목 취급할게. 좋아 다른 걸로 할 거야. 4번 종목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요. 3번 종목도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행동의 나비 효과는 결국에는 5번 종목 그렇게 날아가고 4번 종목 그렇게 날아가고 3번 종목 그렇게 날아가고 6번 종목 결국엔 날아가고 그러면서 내 계좌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계좌 자체가 이만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하나 남아 있으면은 다행인 상태. 이 결과는 바뀌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좀 이해되는 설명 아닌가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을 하는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매수를 해,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합니다. 하락을 하니까 물타기를 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추는 거죠. 그러다가 존버, 이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매수거든요. 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하면은 매수한 다음에 존버한다 이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흐름대로. 아까 5번 종목이 이 흐름으로 갔다. 그럼 5번까지만 이러지. 이게 되겠냐는 거죠. 4번도 이 길을 갈 거고 3번도 이 길을 갈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매수 이후에 존버했다가 실패한 종목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인다. 되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입부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첫 번째 단추를 끼려고 하는 거죠, 이거에.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실전 투자자로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결국엔 목표는 그거잖아요. 저희 역시도 목표는 그것입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 그러려면은 존버에서 실패로 가는 길, 이 길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이걸 차단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왜냐? 이걸 차단하지 못하면은 이 뒤에는 잠식으로 가거든요. 잠식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돈은 잠식당한 돈이다. 그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돈이 크고 작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 행위가 잠식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실패로 가기 전에 여기서만 조치를 취해줘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 매도를 할 때 부담 되잖아요. 부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근데 대다수의 분들, 그리고 경험치가 작을수록 손실인 상황에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이게 첫 번째는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좀 동료를 통해서 아니면 먼저 이런 걸 해봤었을 때, 아, 이 길로 걸었더니 이게 되는구나를 조금 간접적으로라도 알게 되면은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더 생기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다른 걸 이용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제가 정말 많이 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0에서 1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수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이 2번이 여기서 난 수익으로 얘를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계좌 안에서는 마이너스도 찍히지만 플러스도 찍히면서 사실은 0 또는 플러스 1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고, 계좌에선 손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따로 이제 수익 통장이나 뭐 이런 곳에다가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 통장에 돈 저금이 되는 게 많이 되냐 적게 되냐로 조절을 하는 거지, 이 자체가 직접적인 손실이냐 아니냐랑은 조금은 감정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고, 그 감정적 분리가 되게 되면은 이 유리한 행동이 훨씬 더 쉽게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많이 이끌어 드리면서 해드리는 것들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50%의 비중이 꽉꽉 찬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지금 미루는 거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걷는가, 단순히 지금 그 다음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데 존버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들으면은 하나 또 꼼수처럼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지금 물려 있잖아요. 이 물려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뭐 50%인데,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이 마이너스 50%에 상응하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 이런 금액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 손해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 다른 걸로 단타 쳐서 수익을 쌓자. 근데 이제 언니님은 이거를 만든 만큼 여기서 이제 부분 손절 같은 걸 해서 풀어내라. 그럼 결국에는 비슷하게 손해 안 보면서 이걸 풀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싫은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플러스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갖고 퉁을 쳐. 그냥 이거는 플러스를 계속 쌓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거 이상 하면 되잖아. 플러스 80%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익을 쌓으면 나 이거 손절 안 하고도 왠지 만회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얘가 회복되면은, 그럼 이거 빵까지 올라가면은 제가 순수하게 80% 먹는 거잖아.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네, 저는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공룡의 한 걸음과 개미의 100걸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개미 걸음으로 아무리 100걸음, 1000걸음을 부지런히 달려가도 공룡의 한 걸음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저는 비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비중에서 이미 이렇게 잠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걸로, 이걸로 아무리 진짜 100번, 1000번 연속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설령 그게 됐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의 체급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애랑 요만한 애랑 대결을 해서 얘가 100번을 이긴다 한들 실효성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를 이기게 되는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얘가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커지고 나서, 얘가 진짜 이렇게 커지고 나서 그때 수익 한 번이 이걸로 100번을 내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돈을 써도 끝없이 돈이 나와서 그냥 돈 외부에서 조달해서 넣으면 되지,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한한 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한한 자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돈의 이동일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익이다 손실이다를 떠나서 여기서의 현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의 크기는 작아지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슬롯의 크기는 커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효과가 미비할지 몰라도 효과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전제가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아 그래? 이걸 맞춰야 돼? 체급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손절을 좀 세게 하자. 아니면 이거 다 날려버리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좀 키워서 또 단타를 열심히 치자.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는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 참 투자자들이 그 중간에 뭔가 적정 밸런스를 찾는 거. 그러려면은 양쪽을 다 포기하는 그런 느낌. 이거를 되게 못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절 능력이 결국에 저는 실력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절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레이싱으로 따지면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최고 속도를 내면서 경주를 완주하는 게 아니라 악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으면서 그 와중에 최적의 속도를 내면서 최선의 속도를 내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제 완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실력인 거고 여러분들이 악셀만 밟을 것이냐 브레이크만 밟을 것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모랑 도 사이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별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난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 차이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 차이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실력하고 연결되고 그게 결국에는 내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다. 비단 지금 마이너스 50%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그 상황을 만든 거라면은 지금부터 현재 미래의 나는 그거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나는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희망적이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을 그러면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는 마이너스 50%인 상황에서 내가 비중이 적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 그냥 매수만 좀만 해줘도 얼마든지 괜찮아질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비중이 많다 하시는 분들 였다가 추가로 더 큰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것부터 고민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현명하게 줄였다면은 줄인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선택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비중을 줄여서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해당 종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때 오히려 주가 흐름적으로 유리할 때 저점에서 반등 변환하는 시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때부터는 다시 공격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 종목은 근본적으로 최초에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 이런 종목이면 그냥 그대로 계속 제거해 나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거 역시도 선택과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경험과 실력을 채우면서 판단해야 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그래 알겠습니다. 부분 손절할게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럼 그렇게 마련한 현금을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은 마음속으로 더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물타기에서 마이너스 50%돼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50%가 이렇게 돼서 비중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절한 다음에 또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또 있는 거예요.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그 마련된 현금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의 이 주식을 잘 관리해서 역전까지 해나가려면 이게 아니라 어님이 말씀하셨던 뭔가 이런 기회가 오는 뭐 이러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러다가 올 수도 있고 올라가다 내려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 파동의 흐름을 본인에게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할 줄 알면 사실은 여기 종목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마이너스 50%될 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될 리도 없죠. 사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흐름적으로도 수익을 빵빵 내면서 오진 못했더라도 뭐 뭔가 좀 괜찮게 만들어가는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숙제는 결국에는 비중을 조금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뭐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줄여나가면 좋겠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좀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실력을 채워야지 그 뒷일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여기는 확실하게 생각이 들어요. 오해의 소지가 생각나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들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니스트가 하는 거는 뭐 마이너스 20% 30% 또는 그 이상 그런 거 보여도 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매매하는 거 보니까 잘 풀어내고 하던데 본인이 하는 거는 괜찮고 왜 우리가 하는 거는 안 괜찮다고 말하지? 라고 조금 다소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면 괜찮고 여러분들이 하면 안 괜찮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거든 방향적인 거든 관리적인 거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냥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채워 넣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같이 채우는 거죠. 뭐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게 온라인으로 되는 건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되게 뭔가 궁금증과 의문과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 이런 것들 있는 거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믿고 오시면은 그리고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함께 따라할 준비만 하고 오시면은 어지간하면 만들어 드립니다. 어지간한 환경, 어지간한 그런 지적 수준, 어지간한 보통 사람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이제 외국인 분들까지 와서 뭐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어니님이 되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갈아 넣어서 본인의 그런 역량을 갈아 넣어서 시간을 갈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옆에서 세심하게 서포트를 하면서 운영을 몇 년 동안 해온 그런 클럽이에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나가서 혼자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영상 그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 놓는데 그 링크를 못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광고랑 헷갈려가지고 다른 데 가서 여긴 줄 알고 가입했어요. 그런 분들도 뒤늦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클럽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페명은 주식비더 공유 카페입니다.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나오네요. 여기 맨 위에 나오는 이 카페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마 디자인 당분간 안 바꿀 거예요. 요거 보시고 진품 여부 확인하시면 되고 카페 회원가입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은 전체 글 보기를 누르시거나 여기 게시판에서 가입 신청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가입 신청 공지를 눌러서 어떤 건지 잘 보시고 이게 좀 벌써 한 2년 전에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저희가 설명해 놓은 이 클럽에 대한 게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뭐 회원들이 몇 명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때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궁금하실 만한 것들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고 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 놨으니까 잘 보시고 여기 중간 아래 부분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서 간단하게 폼 입력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려서 상담 한번 해드리고 가입 안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저희 유튜브도 매일 업로드 되는 거 알죠?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요 카페도 가입해 두시고 요 글도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발전하면은 이게 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는 거고 긍정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